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과학TV입니다. 오늘은 폭풍 후의 생명주기와 그 놀라운 생태계 영향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폭풍 후의 시작부터 생태계의 변화까지 궁금한 모든 것을 함께 알아보세요. 특히 기후변화가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결과를 놓치지 마세요. 폭풍 후의 비밀스러운 시작. 어떻게 자연은 이런 강력한 현상을 만들어낼까? 폭풍 후의 비밀스러운 시작. 어떻게 자연은 이런 강력한 현상을 만들어낼까? 폭풍우는 자연이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현상 중 하나입니다. 그 시작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구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따뜻한 바다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대기 중으로 올라가면서 구름이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열과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 열은 주변 공기를 데워 상승하게 만들고 그 결과로 더 많은 수증기가 대기로 올라가면서 폭풍우의 본격적인 형성이 시작됩니다. 특히 열대지방에서는 태풍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 지역의 따뜻한 바닷물은 폭풍의 원동력이 됩니다. 태풍은 수증기가 모여 구름을 형성하고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면서 그 세력을 더욱 키우게 됩니다. 태풍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따뜻한 해수면 온도. 둘째, 대기 중의 불안정성. 셋째, 적절한 코리올리 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맞아떨어지면 태풍은 빠르게 성장하며 강력한 폭풍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허리케인은 태풍과 비슷한 현상이지만 주로 북대서양에서 발생합니다. 이 두 현상의 차이는 주로 발생하는 지역과 그 이름에서 기인합니다. 허리케인도 태풍처럼 강력한 바람과 비를 동반하며 그 생성 과정 또한 매우 유사합니다. 이러한 폭풍우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구의 대기와 해양의 복잡한 상호작용 때문입니다. 폭풍우가 발생하는 동안 그 에너지는 대기 중으로 퍼져나가고 이로 인해 기온이 변화하고 기상 패턴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자연의 순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로 다양한 기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들을 이해하는 것은 폭풍우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폭풍우는 자연의 힘을 상징하며 그 시작은 단순한 수증기의 응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현상이 어떻게 시작되고 성장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자연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폭풍우의 매혹적인 비밀을 통해 우리는 자연의 복잡성과 그 힘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폭풍우의 생명주기. 태풍에서 허리케인까지 그 과정이 궁금하지 않나요? 폭풍우의 생명주기, 그 과정은 매우 신비롭고 복잡한데요. 태풍에서 허리케인까지 이러한 강력한 자연현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먼저 폭풍우는 따뜻한 해수면에서 시작됩니다. 태양의 열 에너지가 바다의 표면을 데우고 이로 인해 수증기가 상승하게 되죠. 이 수증기는 공기 중에서 응결되어 구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후 이 구름이 커지면 강력한 바람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기가 상승하면서 주변의 공기를 끌어당기는 원심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회전하는 폭풍우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태풍은 일반적으로 열대지방에서 발생하며 바다의 온도가 26도 이상일 때 더욱 강력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태풍은 각종 에너지를 모으며 점점 더 커지게 되죠. 이제 태풍이 허리케인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찬바람과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 폭풍우의 세기가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리케인이 발생하게 되는데 허리케인은 태풍보다 훨씬 높은 풍속과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의 카테고리는 1에서 5까지 나뉘며 카테고리가 높을수록 그 위력도 강력해지죠. 이러한 생명주기를 통해 폭풍우는 결국 자연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폭풍우는 단순히 파괴적인 힘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생태계의 여러 요소와 상호작용하며 유기체의 생존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폭풍우는 강수량을 증가시켜 식물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해양 생태계에서는 산소를 방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폭풍우의 생명주기는 단순한 자연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구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풍우를 단순한 자연재해로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숨겨진 생태계와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풍과 허리케인의 과정을 통해 자연의 힘과 생명력, 그리고 그로 인해 변화하는 생태계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연 생태계와의 복잡한 관계, 폭풍우는 생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폭풍우는 단순히 자연현상 그 이상입니다. 이 강력한 기상현상은 생태계와 생물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며 그 관계는 매우 복잡합니다. 폭풍우가 발생하면 강풍과 많은 비가 동반되며 이것은 식물과 동물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강한 바람은 나무를 쓰러뜨리고 빗물은 토양을 침식시켜 생물들이 의존하는 서식지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물들은 폭풍우의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강한 바람은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거나 잎을 떨어뜨리게 하며 이는 곧 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우가 지나간 후 토양에서 영양분이 다시 순환되면서 오히려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풍우에 의해 유기물이 쌓이게 되면 토양의 비옥도가 증가해 다양한 식물이 자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됩니다. 동물들에게도 폭풍우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동물들은 폭풍의 접근을 감지하고 숨거나 이동하는 행동을 보이지만 이런 대처가 항상 성공적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새끼를 낳거나 둥지를 만드는 시기에 폭풍우가 닥치면 그들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의 먹이망도 폭풍우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포식자는 폭풍이 지나간 후에 나타나는 기회를 활용하여 먹이를 사냥하거나 영양분이 풍부한 환경에서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폭풍우는 생태계의 회복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연은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생물들은 다시 번성할 수 있습니다. 폭풍우를 통해 새로운 서식지가 형성되고 수많은 생물들이 서로의 생존을 위해 경쟁하며 적응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결국 폭풍우는 생태계의 복잡한 스토리의 일부입니다. 생물들은 이 강력한 자연현상에 끊임없이 적응하고 변화하며 그 과정에서 서로의 관계를 재정립하곤 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지구와 그 생태계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폭풍우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생명과 환경의 깊은 연관성을 일깨워주는 존재인 셈입니다. 생태계의 회복력.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놀라운 변화는 무엇일까? 폭풍우가 지나간 후 자연 생태계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회복력은 단순히 생태계의 재생 과정을 넘어 생물군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폭풍우가 가져오는 강한 바람과 비는 토양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그로 인해 새로운 생명체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강한 비로 인해 홍수가 발생하면 기존의 식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그 자리를 새로운 식물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식물들은 종종 더 강한 생명력과 적응력을 가진 종들이며 이는 생태계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물이 고인 지역에서는 수생 식물들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이는 곧 새로운 서식지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폭풍우는 동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동물들이 폭풍우가 지나간 후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이동하게 되며 이는 종 간의 상호작용과 생태계의 균형을 재설정하는 계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폭풍으로 인해 이동한 새들은 새로운 지역에서 번식하고 그 지역의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후 그 지역의 생태계는 일종의 재설계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생물종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거나 또는 새로운 종들이 등장하여 생태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또한 폭풍으로 인해 발생한 부식성 물질과 영양분이 토양에 스며들어 식물들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고 진화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폭풍우는 자연 생태계에 일시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회복과 재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자연의 회복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고 아름다운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태계는 더 강하고 더 다양해지며 결국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생태계가 지구에서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의 폭풍우,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은 기후변화는 우리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광범위합니다. 특히 폭풍우의 발생과 그 강도에 대한 변화는 생태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평균 기온의 상승은 해수면 온도를 증가시키고 이는 더 강력한 폭풍우를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고온의 해수는 폭풍우의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더욱 강력해지며 빈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폭풍우가 빈번해지면 생태계의 균형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해양 생태계에서는 산호초의 백화 현상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서 발생하는 폭풍우는 산호초의 건강을 해치는 유해한 알갱이와 오염물질을 해양으로 끌어들입니다. 결국 이는 해양 생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육상의 생태계 또한 영향받습니다. 강한 폭풍우는 토양 침식을 일으키고 이는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는 데 필요한 환경을 파괴합니다. 식물의 생존이 위협받으면 이를 먹고 사는 동물들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선 폭풍우 이후 식량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동물들이 이동하거나 멸종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폭풍의 주기가 변화함에 따라 일련의 생물들이 진화 적응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생태계 내에서 경쟁을 촉발하고 어느 특정 종만이 생존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태계의 복잡한 관계망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 생물 다양성의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폭풍우가 생태계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은 단순히 생물의 생존에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식량 생산성이 줄어들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단순히 환경보호를 넘어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직결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미래의 폭풍우는 우리의 생태계와 서로 연결된 긴밀한 관계 속에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대응이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폭풍우와 생태계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유익한 내용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과학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